앞으로는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의 경제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주식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 그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증권사 증권맨들이 전부 나서서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라고 소액주주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증권사들은 물적 분할을 한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증권사 보고서들의 제목을 보면 바로 지금이 투자 적기, 배터리 물적 분할, 주주 손해볼 일 아니다. 배터리 사업 분산은 기업 가치 상승의 계기, 배터리 분할 사업은 성장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이렇게 다 찬성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증권사들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을 했던 투자자였고, 그래서 비록 힘없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도 소액주주들이 얻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다방면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나는 국대다 시즌2입니다. 마침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가 성공을 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나는 국대다 시즌2로 정책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정책 제안의 제목은 상법을 개정해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줘야 한다 였고, 이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였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의 부여였습니다. 상법 374조의 2항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에서는 영업의 양도, 영업 전부 임대 또는 영업의 임대,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물적 분할은 주식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 구조의 변화가 없고 영업의 양수 양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물적 분할의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법을 바꿔서 최소한의 방어권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도 소액주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36건의 본선 진출작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저희 제안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본선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제공했다면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만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서 물적 분할의 문제점 그리고 물적 분할 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물적 분할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주식 매수 청구권은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상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합병이 승인되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계약서상의 한도를 초과해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주주들이 나서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수 청구권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회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면 저는 물적 분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적 분할을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태제과의 신정훈 대표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자를 보던 아이스크림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후 빙그레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400억 원이었습니다. 해태제과는 이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고, 그래서 해태제과는 2021년 상반기 주요 식품업체 중 유일하게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이 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해태제과가 발행하는 무보장사채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는 물적 분할이 모회사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입니다. 결국 물적 분할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이 제도를 악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바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상법 제382조의 3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 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의 의무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면 LG화학 이사들이 물적 분할에 찬성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회사의 이사들이 자신들이 평생 일군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물적 분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